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1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죠. 미국 시장은 FOMC 회의가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금리 동결을 했죠. 시장에서 다 예상했던 부분이고 이번 달을 건너뛸 거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봤죠. 그렇지만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종료를 한 거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다. 사실 오늘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로 한 2, 3주를 계속 시장을 이끌어가는 미국 시장의 모습이 참 특이했다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약간 매파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매파가 뭡니까? 금리 인상 쪽이죠. 예, 매파적. 그러니까 금리 동결로 이제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추가 금리 인상을 남겨두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 FOMC 회의를 끝나고 나면 가장 중요해 보는 게 뭐냐면 점도표입니다. 점도표. 이 점도표에 하반기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지난번에 세인트루스 연은 총재인 제임스 블라더가 이걸 제시했어요. 올해 2번 정도 해야 될 거다. 근데 저는 굳이 오늘 이번에 동결하는 게 맞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플레이션 2%까지 가길 바란다면 그냥 금리 인상을 빨리 내리는 게 낫지 해놓고 결과를 볼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롬 파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책 금리를 5% 올려서 빠른 속도로 화폐 보유량을 줄였다. 그 효과로 많은 물가 인하의 근거를 이루었지만 긴축의 완전한 효과는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 억제의 완전한 효과가 실현되려면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5%로 인플레이션을 다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굳이 5%로 다 잡을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올리더라도 빨리 마무리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과거의 연준은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요구했을 때 금리 인상을 안 했어요. 금리 인상을 안 하고 1년을 버텼다가 결국은 빵 터져서 지금 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만약에 1년 전에 금리 인상을 했다면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인플레이션 없고 더 큰 시장이 왔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모습이 좀 없는 거 좀 안타깝죠. 어쨌든 파월 성명서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많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파월 성명서에서 이런 내용이 그나마 미국 시장을 혼조세로 마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잡히고 있다. 이런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하락장이 혼조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있었는데 전월비 0.3% 증가, 전년비 1.1% 증가하면서 2020년 12월 이후로 상승폭이 가장 낮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인플레 둔화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미국 시장이 오늘 다우는 상승하고 다우는 하락하고 나스닥은 상승했는데요. 나스닥은 요 근래 한 두세 종목에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계속 13월에 연속 상승하면서 어저께까지 끌어올려줬고, 오늘 엔비디아가 4.8% 상승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근데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열을 경고한다. 과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장이 너무 올랐다. 그런 얘기했죠. 그런 발언이 사실 미국 그 시장 내에서는 발언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나스닥 0.39% 상승했고 다우는 0.68% 하락했죠. 요즘 우리나라는 나스닥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다우는 장 초반에는요 1.25% 정도 하락했었네요. 1.25% 하락했다가 낙폭을 줄이고 0.68%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캔들상으로 5일선을 깨뜨렸고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를 연장선은 돌파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역시 거기서 또 저항대를 한번 맞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사실 오늘 밤 미국은 이제 만기 시작이죠. 내일이 만기, 내일 금요일 시초가로 만기지만 보통 목요일 종가 정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만기 영향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장중한테 0.8% 정도 하락했었네요. 0.8% 하락했다가 올라와서 0.39 정도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기술적으로는 여기가 굉장히 이제 저항대가 너무 많은 상황이 와 있다라는 표현을 아마 써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라는 것은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나스닥이 오른 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그렇게 키울 이유는 전혀 없죠. 그냥 볼표성이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만기권인 내일하고 모레 그게 이제 시장에는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저께 1시 넘으면서 코스닥이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2.8%인가 빠졌죠. 갑작스러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셨는데 코스닥에 대한 하락에 대한 이슈가 이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코스닥 차트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장대음봉이 나왔는데요. 저도 그냥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훅 날아가가지고. 장대음봉이 나와서 지금 어저께 2.9%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동력 중 하나가 이 코스닥이었고, 그 코스닥 종목에서 원동력이 된 것은 2차전지죠, 2차전지. 근데 어제 나온 뉴스가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배터리 기업의 공장 설립을 승인했다. 그러므로 해서 경쟁력 과열, 뭐 이렇게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경쟁력 과열 이렇게 해석이 된 것 같고, 골드만삭스의 2차전지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어저께 이 코스닥을 좀 보시면 외국인들이 어저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여기죠. 3,100억을 매도했고요. 기관 2,200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도 어저께 3,000억 넘게 나왔습니다. 3,000억. 그러니까 코스닥 어저께 수급부로 완전히 밀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그 하한가 종목이 지난번 SG발 사태로 8종목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어저께 5종목이 무더기 나왔습니다. 무더기로 5종목 중에 이게 이제 뭐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투자 카페의 영향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코스닥의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어저께 하루였고요. 이게 오늘 연장선에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하루짜리냐 며칠짜리냐. 근데 사실 미국에서 2차전지가 되면 2차전지가 생기면 우리나라 2차전지가 다 힘들어요. 우리나라 거래소도 2차전지가 힘들어지죠. 같이.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독주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약간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가 오늘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봐야 되는지, 엔비디아 영향으로 삼성전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하고 좀 많이 방향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떨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어제 기관에 매도해서 하락. 코스피가 어저께 하락했죠. 어저께 이제 하락을 좀 했는데 많이는 하락 안 했어요. 조금 하락하고 끝나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는 어저께 기관이 매도를 했어요. 기관이 1200원 많이 매도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관이 매도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 이유가 오늘이 위클리 만기예요. 그러니까 위클리 만기는 힘의 그 응축 싸움이거든요. 오늘 기관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들은 위클리 만기나 진짜 있는 힘을 다 합니다. 항상. 근데 위클리 만기가 요즘 그 시장이 커졌죠. 그래서 위클리 만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관의 매도는 어쩜 위클리 만기를 겨냥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위클리 만기를 이제 기관이 매도, 외국인의 어저께 매수, 이 연장선 어느 것이 연장선이 더 강하냐 뭐 이런 싸움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뭐 상승 출발했다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좀 나스닥 영향을 좀 받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것이 뭐 정답인지는 뭐 뚜껑을 봐야죠. 근데 사실 나스닥도 하락했다 낙폭을 축소하면서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야간 선물이 약간 올라오는 모습이 있던데 그것도 아마 그 시간차 1시간 정도의 그 나스닥과 야간 선물 끝나는 시간 차이가 생기면서 벌어지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날지는 한번 막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